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국회의원, 컷오프 됐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마푸는 정청래,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농촌, 통일, SNS입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성막리,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버스도 없었던 산간 벽지 오지마을에서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기억이 장마철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새벽 3시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럼 양손에 검정 고무신을 잡고 맨발로 뛰는 거예요. 그때 뱀을 밟았습니다.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뱀이 또 쫓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 빠른 전속력으로 뛰어서 물꼬를 트고 나면 숨도 쉬기 어렵고 그리고 또 몸에서는 김이 나고 그래서 돌아올 때 정말 많이 좀 힘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단한 시골에서 내 평생 이 시골에 사는 것이 너무 싫었고 시골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하는 것. 그래서 시골 생활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는 어거지로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목포교도소 1사상 1방에서 1991년 5월 달에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때 명지대학생 강경대 열사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위를 하는 학생을 향해서 전경이 쇠파이프로 머리를 때려서 사망케 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런 살인적 정권에 대해서 분신 자살로 항거를 했습니다. 전남대 박승희 열사부터 경원대 천세용 열사, 성균관대 김기정 열사, 그리고 나중에 전민련의 김기설 그 과정 속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나도 밖에 있었으면 저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다는 현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삶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너무나 미미한 물질적 존재이고 그런 미미한 물질적 존재의 개인의 인생의 목표는 얼마나 미미한 것이냐.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시대 사람들의 공통의 꿈을 다 모으면 그래도 그럴싸한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8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분단 극복 조국 통일. 그러면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일까? 국민의 선출에 의해서 주어지는 입법부에 참여하는 것이 어쩌면 제일 빠른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때 27살 나이 때 국회의원이 돼야 되겠다. SNS라는 글자를 한글에서 자판으로 치면 눈이라고 나옵니다. SNS는 시대를 보는 눈이고 역사를 관통하는 눈이기도 합니다. 마포대교의 길이가 어느 정도냐? 라고 묻습니다. 1km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2km라고 답변하는 사람도 있고 1.5km라고 답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틀리기 쉽죠. 근데 7,000명이 답한 것을 합쳐서 7,000으로 나누면 정확한 수치가 나온답니다. 이게 통계의 기본이거든요. SNS는 이처럼 집단 지성의 지혜를 모으는 매우 효율적이고 유용한 도구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들 생각을 잘 받들고 잘 모으고 국민들이 가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자세라고 봤을 때 SNS를 항상 옆에 두고 국민들과 만나는 그런 소통의 도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컷오프 이후에 4년 동안 저는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정청래가 달라졌어요. 정청래가 좋게 변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처음에는 내가 뭐가 달라졌다는 것이지
내가 뭐가 좋게 변했다는 것이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방송 출연하면서 상대 패널을 향해서 그동안 안 썼던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말 하나를 더 했을 뿐이에요. 근데 시청자들께서, 국민들께서 정청래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경청할 줄 아는구나. 그렇지만 자기의 의견을 또 겸손하게 표현하는구나. 근데 이제 방송을 오래 같이 하려다 보니까 계속 일주일마다 봐야 될 사람인데 얼굴을 붉히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습관이 되고 체질화가 됐어요. 그러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어떻게 상대방과 어떻게 사람과 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마하는, 훈련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에서 대통령 입에서 페이크 뉴스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는 가짜 뉴스라는 말이 시대 유행어가 되다시피 했고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칼에 의한 상처보다 말에 의한 상처가 더 크다고 그러고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는 그거보다 몇십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고 공기임에는 분명한데 그것이 흉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위협하는 사태는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언론에 대한 자유는 보장하되 언론의 횡포로부터는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언론 피해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제가 발의했습니다. 정청래가 정청래에게 정의원 4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소. 400여 건의 입법 발의 그리고 100여 건 이상의 통과 입법 발의 통과 건수에서 정의원 정말 고생 많았소.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의원 당신이 보여준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그리고 고통을 분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국민이 합심 단결해서 대한민국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당신이 한 노력, 조그만 벽돌 하나를 쌓으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 내가 나에게 칭찬하오. 세계 유수의 선진국과 당당하게 어깨를 나누는 선진 대한민국 국가의 일원으로서 또 국민으로서 엄청난 자부심을 더 느끼고 잘 살기 바라오. 정청래, 그동안 고생했어. 끝.